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 HSK 6급에서 우리 쓰기 영역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이 또 6급의 쓰긴 처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 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01번째 문제라는 것은 우리 듣기 독해 100개의 객관식 문제 다 풀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 101번째 문제라는 걸 가리키고요. 유형은요. 수어시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줄거리를 써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들이 있는데 바로 1번 보세요. 仔细阅读下面这篇文章. 자, 수험생들에게 나누어준 그 천자내외의 글을 읽습니다. 그 글을 10분 동안 읽어주고요. 빠르게 읽어주고 阅读时 유의할 건 읽을 때 뭔가 베껴 쓰거나 메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에 필기도구 같은 거 들지 않은 채 눈으로만 빠르게 속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뭔가를 쓰거나 하는 행위가 발생되게 되면 시험 부정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자, 2번 보세요. 이렇게 10분 동안 빠르게 읽어줬죠? 그러면 찐커 이 감독관이 쇼회阅读 材料 요걸 다 걷어가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던 그 자료들을 다 걷어가게 됩니다. 请你将这篇文章缩写成 자, 요약을 해가지고 이 편短文 어떤 한 편의 짧은 글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짧은 글은 아닌데 어찌됐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글자는요 대략 한 4, 500자 정도. 근데 사실은요 뭐 글자 수 따질 저기는 없어요. 되도록이면 주어진 뒷칸의 뒷면까지 꽉 채워주는 형태로 최대한 많이 써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 쓰는 시간은 몇 분? 35분이라는 거죠. 35분 동안 10분 동안 빠르게 읽고 자료 다 걷어가면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35분 동안 써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3번이에요. 标题 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제목을 자기가 스스로 정해서 만들어서 써주셔야 돼요. 이 제목을 쓰지 않게 되면 아주 많은 점수가 감점이 되게 되고 맨 위에 칸이 바로 우리 제목 쓰는 란이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칸에 또 한글 원고지 쓰듯이 맨 위에 줄 비우고 두 번째 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첫 번째 주어지는 칸부터 제목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길 경우에는 앞에 네 칸 정도 비우고 쓰시고 아닐 경우에는 가운데 정도의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목을 자기가 스스로 정해서 좀 써줘야 된다는 것 꼭 알고 계시고요. 只需复述文章内容,不需加入自己的观点. 이건 뭐냐? 이 글의 내용만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서술한다는 느낌으로 요약을 해줘야지 나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글자 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자 내외로 써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请把作文直接写在答题卡上.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 뭐 다른 데다 쓰고 옮겨 적고 할 시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여러분 그 다방의 카드에다가 꽉 채워서 최대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비 특강에서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험과 똑같이 바로 한 천자 내외 글 딱 드리고 하면 좋겠지만은 우린 지금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절반 정도 분량에 해당되는 지문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거기에 자료에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분 동안 읽으시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천자 내외로 했을 때 10분이고 지금 드린 연습 문제는 그거 절반 정도 내용이니까 5분 정도 시간 잡으시고 빠르게 읽어주세요. 그런 후에 35분 동안 쓰시면 안 되고 요거 이제 더 짧게 요거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데 처음 하시는 입장이라면 잘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습 문제로 드리는 이 지문은 뭐 진짜 시험 문제를 내가 풀어본다는 느낌으로 요약한다는 느낌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지문이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요약이 되는지를 여러분하고 연습하는 과정으로 삼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역 자체는 쓰기 영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1차적으로 되어야 되는 건 뭐겠어요? 독해가 돼야 돼요. 이 글 자체가 독해가 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줄거리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독해하는 연습을 저랑 많이 해보시는 것 위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 문장으로 드리는 그 문장 있죠. 그건 직접 손으로 쓰면서 연습.
한자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실제 시험 때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져 있던 문장을 이렇게 쉽게 풀었을 때 요 정도 한자까지는 내가 써낼 수 있다. 자신감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후 탄두省시 되어 있죠. 자, 어떤 한 어부가 탄두하게 되면은 도모를 하는 거예요. 뭔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뭘 하려고 욕심을 부리냐? 省시 일을 줄이려고. 뭔가 일을 간단하게 끝내려고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짠 그물이 织的网 그가 짠 그물이 只有一张桌子那么大. 자, 이 그물의 크기가 有多大 얼마나 크기가 되란 말이에요. 겨우 一张桌子那么 一张桌子 하게 되면은 테이블 하나 크기만큼 그렇게 큰 크기. 딱 그 크기만큼만 작다 이런 말이죠. 他出海一整天 그가 바다에 나가서 하루 왼종일 있었는데도 也没有捕到一条鱼. 자, 그런데도 종일 있었는데도 고기 한 마리도 没有捕到 잡지를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晚上他垂头丧气地回到家. 자, 저녁에 그는 풀이 죽은 채로 매우 상심하고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邻居见状 이웃이 그 상황을 보더니 또他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따옴표 들어갔죠? 你织的网太小了 자네가 짠 그물은 너무 작잖아. 哪能捕到鱼 어찌 뭐뭐 할 수 있겠어.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어. 你得把网 니得얘는 뭐뭐 해야만 한다.得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네는 니得把网 이 그물을 织得大一点 좀 더 크게 짜야지. 좀 더 크게 짜야만 해 라고 조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지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원어민이 줄였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내용 봐볼게요. 이거 유후 사실은요. 이 탄두省시 눈에 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게 해석됐다 할지라도 얘를 안 본 상태에서 다 자료 치우고 내가 적으려고 하면 이 글자들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좀 쉬운 표현으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为了省事 이렇게요. 이 为了라는 개사를 써서 为了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셔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정도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일을 줄이기 위해서 织了一张 짰습니다. 뭘요? 一张桌子般大小的网 이렇게 썼죠? 여러분 여기서 이 빤이 뭐냐? 이 빤은요 조사예요. 조사로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테이블 한 장과 같은, 테이블 한 장과 비슷한 크기, 테이블 한 장 크기와 한 장과 비슷한 크기의 왕, 그물을 织了 짰다 이런 말이죠. 자, 하지만 단出海后没有捕到鱼. 여러분, 지금 여기 가운데 어떤 내용이 생략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가 바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도 이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바로 바다에 나갔는데 고기 못 잡았어. 여기로 바로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나왔던 그가 상심을 해서 뭐 돌아왔는데 이웃이 어쩌고 저쩌고 상황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 부분 다 과감하게 쳐내고 어떻게 됐어요? 邻居建议他 그가 이렇게 못 잡았죠? 그러니까 이웃이 그에게 建议他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건의했다. 이렇게 해보라고 권장했다 라는 내용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의 특징 또 보세요. 우리 아까 원문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对他说 땡땡 직접 인용문 큰 따옴표 나왔죠? 이렇게 줄여서 쓸 때는요. 이런 직접 인용문들은 다 없애줍니다. 큰 따옴표들 다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간접 인용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邻居跟他说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어떤 내용을 건의해주고 권장해준다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邻居建议他 이런 식의 표현 써주는 것도 점수를 올리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전부 다 막 큰 단표 나와서 他跟我说 뭐 我跟他说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도 내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했다, 建议他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이 그에게 뭔가를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应该 得 대신에 应该도 쓸 수 있죠? 자, 应该把网织得大一点 해보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줄였어요. 그쵸? 벌써 줄 수만 봐도 우리 많이 줄었잖아요. 자, 그 다음 지문 볼게요. 渔夫听从了邻居的建议. 봐요. 여기 바로 이렇게 建议가 나오잖아요. 적절하게 활용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 어부는 听从 듣고 따랐다라는 거죠. 이웃의 건의를 듣고 따랐죠. 마왕. 그래서 이 그물을 知道和邻居的网一样大. 자, 무엇과 똑같은 크기로 和邻居的网, 이 이웃의 그물과 같은 크기로 짰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따이저 따왕, 이번엔 그 큰 그물을 가지고 추할捕鱼,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죠. 이 텐샤라이, 자, 하루 동안 捕到了很多鱼, 결과적으로는 많은 고기를 잡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줄여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타, 짜오, 쭈어, 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이것도 아주 앞으로 쓸 뭐가 많을 거예요. 자, 누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고 진짜로 이렇게 했다.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되게 길잖아요. 하라는 대로 한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중국어로 짜오쭈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한 후 타 짜오쭈어 허 짜오쭈어. 여러분 이거 사전에서 또 찾으면 이렇게 합쳐진 단어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표현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하라는 대로 해본 후 果然 과연 생각했던 대로 어떻게 되었다? 捕到了很多鱼.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럼 중간에 막 이웃의 크기만큼 짜가지고 가지고 바다 나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런 거 그냥 다 없어요. 그 하루 동안 이런 것도 다 언급 안 해도 결과는 확실하게 언급을 해준다는 거죠. 과연 정말 고기 많이 잡았어. 이렇게 해서 확 줄여줬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유후心想, 저 어부는 생각하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原来 알고 보니 뭐뭐뭐뭐 한 거였구나. 알고 보니 뭐요? 捕鱼多少的关键. 자, 고기를 얼마나 잡느냐의 관건.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는 是看 무엇에 달려있다. 여러분 여기서 칸은요. 육안으로 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에 달려있다. 그렇죠? 무엇에 달려있다? 网的大小. 이 그물의 크기에 달려있구나. 그물의 사이즈에 달려있는 거구나. 如果 만약 뭐뭐 한다면 如果我 땡땡땡땡땡 나 땡땡땡땡 만약 내가 그물을 知道再大点儿 좀 더 크게 짠다면 那捕到的鱼一定还会更多. 그럼 잡을 수 있는 잡히게 되는 물고기가 반드시 틀림없이 더 많겠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于是 그래서 渔夫几天没有出海 며칠간 바다 나가지 않고 在家织网 집에서 그물 짰죠. 5天后 닷새 후에 他把原来的网又扩大了好几倍. 또 확대를 또 더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아주 여러 배 크게 몇 배 더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 어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에 행동으로 옮긴 건 원래 있던 그 그물을 더 여러 배로 크게 확대한 거. 그 얘기는 꼭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줄임 표현을 한번 볼게요. 타샹 그는 생각했습니다. 유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다 거기다 언제 점 다 찍고 있을까요? 그렇죠? 한 번은 이렇게 인칭dem사 타로 받아줄 수 있죠? 타샹 그는 생각했습니다. 如果把网织得更大一点就可以捕到更多的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좀 우리가 쓰기는 훨씬 쉬운 표현이잖아요. 그쵸? 여기처럼 다 복잡하게 막 관지엔시, 칸, 왕다 따셔 이렇게 다 쓰려고 그대로 다 생각나면 컴퓨터야 좋아. 그쵸?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좀 간단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죠. 所以 그래서 여기 위시 대신에 우리 수어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이 중간에 나왔던 며칠간 바다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저거를 짰는데 닷새 후에 이런 건 다 없어도 돼요. 이건 다 뭘 하기 위해서 준비한 과정? 이거 더 크게 짜려고. 더 크게 짰어요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더 크게 짰어요 말했어요. 他把他的网扩大了好几倍. 이건 언급을 해줘야죠. 그쵸? 그래서 금을 짜기 위해 집안에 틀어박혔던 과정들 과감히 생략. 그쵸? 자, 그 다음 표현 볼게요. 쥐왕 이번에는 대형 그물이 되었죠. 그냥 큰 그물이 아니에요. 거대한 할 때 거자 들어갔어요. 쥐왕 대형 그물 之后다 짠 후에 渔夫就带着他出海捕鱼了. 자, 그걸 가지고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他费了很大力气. 费力气 하게 되면은 힘을 쓰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힘을 써서 잘 겨우
把巨王 그 거대한 그물을 撒入大海 바다에 뿌렸죠. 바다에 펼쳐 뿌렸어요. 자, 유부祥 생각했죠. 这网一收起来鱼一定定땡땡. 이 그물 이 쇼치라이 이 하게 되면은 얘는 뒤에 동작을 이렇게 하면 짧게 뭐뭐 하면 동작을 짧게 뭐뭐 한다 느낌만 주는 거예요. 자, 이 그물을 거두어 올리면 거두어 들이면 물고기가 분명히 거의 쫑만쫑 겨우船 이 배 전체를 가득 채울 수 있겠지? 물고기들이 배 전체를 가득 채우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想着想着他就乐出了声. 자, 동사죠. 동사죠. 지오 땡땡땡. 앞에 이 동사 하다 보니까 절로 뒤에 나온 어떤 동작 하게 되었네. 그쵸? 생각하다 보니까 막 신나서 입에서 노래가 절로 나왔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想着想着他就乐出了. 이乐는 快乐의乐예요. 그래서 乐出了声 하게 되면은 기쁜 나머지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 그쵸? 乐出了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어부의 어떤 기분 좋은 상상에 의한 감정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까지 다 반영이 됐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보세요. 渔夫带着巨网出海捕鱼. 요거는 언급을 해줘야죠. 그쵸? 그래서 요거 거대한 그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他想着, 자, 그는 어떤 생각을 했죠? 能捕到更多的鱼.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콧노래가 절로 나왔네. 이것까지 표현 생각나면 좋지만 여러분 어떻게 써주면 돼요? 心里非常高兴. 요 정도로 써줘도 충분히 내용 표현 됐다라는 거예요. 乐出了声 이렇게 어렵게 굳이 이거 똑같이 안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중간에 가득 채운다 뭐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은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막. 배를 가득 채우기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였습니다. 자, 过了不久 얼마 지나지 않아 渔夫准备收网了. 자, 이제 이 그물을 거둘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라왕 他觉得很沉. 자, 이 짧게 뭐뭐 해보니까 자, 이 그물을 당겨보니까 그는 뭐라고 느꼈다? 很沉, 묵직했죠? 묵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使了半天劲儿. 使劲儿 이것도 힘쓰다란 뜻이에요. 아까 费劲儿, 费力气 나왔죠? 이번엔 使劲儿. 아주 한참 동안 힘을 썼는데도 얘拉不上来. 얘가 끌어당겨지질 않는 거예요. 끌어올려지질 않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이 그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 끌어당길 수 없는 거. 이 상황 중요합니다. 언급이 돼야 돼요. 网中确实有很多鱼. 그래요. 이 그물 안에는 분명 그래요. 정말로 고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어때요? 拼命地想挣开巨网. 拼命的 필사적으로 뭐 하고 싶어 한다? 挣开 하게 되면은 거기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 거대한 그물을 벗어나려고 빠져나가려고 挣开巨网 발버둥 치고 있어요. 필사적으로. 그래서 向大海深处游去. 어디로 가고 싶어? 이 바다 깊은 곳으로 헤엄쳐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는 竟把渔夫的小船, 이 어부의 작은 배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 라판러, 당겨서 뒤집어져 버렸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사실은요, 이 부분은 정말 쓸데없는 내용이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이거 깊은 바닷속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건 없어도 돼요. 그냥 물고기들이 막 벗어나려고 한다, 애쓴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언급돼도 되지만 거기로 해가지고 바다 깊은 그거까지 갈 길까지 우리가 다 써줘.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요약이 되는지 볼게요. 渔夫收网时 그물을 걷어들일 때 이렇게요. 网中确实有很多鱼. 자, 이 그물 속에는 정말 분명 많은 고기들이 있었죠. 하지만 但因为鱼太多, 이 물고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他不能把网拉上来. 자, 그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방금 전에는요, 이렇게 썼죠. 한참 힘을 썼는데도 拉不上来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보 부정형으로 拉不上来 이렇게 썼는데 不能拉上来 이렇게 돼요. 不能把网拉上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좀 더 쉽잖아요. 不能뭐뭐뭐 하는 게 또 쉽지. 가능보 부정형 바로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最后 마지막에 因为鱼拼命挣扎. 여러분,拼命은 필사적으로 뭐뭐 한다는 뜻이고 挣扎 이것도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고 渔夫的船, 이 어부의 배도 어떻게 했어요? 예, 被拉翻了.
자기가 뒤집은 게 아니죠. 어부가 뒤집은 게 아니에요. 물고기들 때문에 뒤집힘 당한 거예요. 그래서 被拉翻了 뒤집혀졌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유후 어부는 这才明白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왕并非越大越好. 이 그물은 결코 뭐뭇이 아니다. 并不是의 뜻이에요. 결코 뭐가 아니다? 越大越好.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아니다.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아니다. 贪得无厌 往往会适得其反. 贪得无厌 하게 되면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걸贪得无厌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왕왕 종종 뭐 하게 된다? 适得其反. 자기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사자성어로 适得其反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문, 마지막 지문 어떤 식으로 줄였는지 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요약문을 쓸 때, 답안을 작성할 때 뒤로 갈수록 되도록이면 원문의 내용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마지막 단락일수록 원문 그대로 좀 되도록 많이 외워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제문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작성을 할 때, 답을 작성할 때 그 처음 부분을 되게 열심히 자세히 읽어요. 그래서 앞에 묘사를 막 되게 자세히 해요. 막 등장인물, 장소 이런 거 하다가 뒤에 핵심 내용 주제문 나오는 부분은 이제 다 까먹어서 거기는 없어. 용두사미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답안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은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분 동안 읽잖아요. 그 자료를 독해 자료를 걷어가기 직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은 마지막 단락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거의 다 살려주는 거예요. 자, 유후 这才明白 그대로 썼죠? 어디만 빠졌어요? 이 그물이 클수록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건 이거는 뺐어요. 이건 빼고 뒤에 부분 이건 그대로 썼죠? 贪得无厌往往会适得其反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락은 거의 살려주는 형태로 연습을 해준다. 자, 그래서 뒷부분 집중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뭐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반드시 써달라는 거예요. 제목. 자, 보세요. 탄신더 허우구어 이렇게 썼죠? 자, 탄신하게 되면은 욕심 부리는 걸 우리가 탄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 부린, 욕심의 허우구어. 허우구어는 결과라는 뜻인데 부정적인 의미의 결과예요. 그래서 나쁜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욕심의 결과. 욕심을 부렸을 때의 그 나쁜 결과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쓰실 때 매 단락은요. 시작할 때 앞에 2칸 비우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음 단락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칸은 다 비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칸 비우고 들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단락을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지금 한 500자 내외 되는 글을 봤지만은 시험장에서는 이제 1000자 내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말 최소 단락 3개 정도는 나눠주셔야 되고 그 이상 4단락, 5단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 적절하게 다 이어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탄신더 허우고 제목 썼죠? 여러분은 제가 읽을 때 속으로 아 이러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한중 중한 동시 통역한다는 느낌으로 해석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볼게요. 一个渔夫为了省事织了一张桌子般大小的网，但出海后没有捕到鱼，邻居建议他应该把网织得大一点儿。他照做后，중요했죠？果然捕到了很多鱼。他想，如果把网织得更大一点儿，就可以捕到更多的鱼，所以他把他的网扩大了好几倍。 속으로 한국어로 계속 생각하시고 渔夫带着渔网出海捕鱼，他想着能捕到更多的鱼，心里非常高兴。 아까 원래는 乐出了声막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心里非常高兴 우리가 아는 익숙한 단어 썼죠. 渔夫收网时，网中确实有很多鱼，但因为鱼太多，他不能把网拉上来。最后，因为鱼拼命挣扎，渔夫的船也被拉翻了。拉翻了. 당겨서 뒤집은 건데 얘가 당한 거니까 被拉翻了 했죠. 마지막 단락 주제문 있습니다. 渔夫这才明白贪得无厌往往会适得其反.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복습하실 때는 여러분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원문 자료 드린 거 있죠? 해석을 반드시 해보세요. 제가 그 한글로 해석 다 해드렸고요. 그 옆에다 이렇게 표 모양으로 해서 이 요약된 문장도 같이 정리, 해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면서 연습할 부분은 바로 이 모범 문장이에요. 이 모범 문장에 나오는 한자 정도는 평상시에도 많이 쓰면서 연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정말 그 천자 되는 글을 요약할 때 그래도 좀 더 쉬운 표현으로라도 문장을 꾸려 나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필수 암기 문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新颁布的森林保护法从今日起施行. 자, 새로 반포한 산림보호법이 오늘부터 从今日起 오늘부터 이 치 뭐하기 시작한다? 施行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어떤 법령을 반포하다라고 할 때颁布라는 단어 우리 꼭 알아두시고요. 22번 보겠습니다. 校长向学生颁发奖状和证书. 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여하다, 어떤 상을 주다, 수여하다라고 할 때颁发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颁发奖状 상장을 수여하다, 颁发证书 하게 되면은 어떤 증서를 수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로 시상식이란 단어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颁发奖状 颁奖仪式 이렇게 하면 颁奖仪式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시상식이란 단어가 됩니다. 의식이죠. 무슨 뭐뭐 하는 의식. 그래서 颁奖仪式 하게 되면 颁发奖状的仪式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颁发라는 단어 수여하다 알아두시고요. 23번 볼게요. 做事情应该有始有终.应该有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게 하나야. 자,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마땅히 처음과 끝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다. 시작도 잘하고 끝마무리도 잘하는 걸 중국어로 有始有终이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不应该 줄여서 不应 뭐 해서는 안 돼요. 半途而废 중도에서 그냥 포기, 중도에서 관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有始有终半途而废 약간 서로 상대적인 의미로 같이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4번 볼게요. 他们以前是青梅竹马现在是终身的伴侣. 자, 그들은 전에는 뭐뭐뭐였는데요. 지금은 뭐뭐뭐입니다. 자, 전에는요. 중마고우였습니다. 중마고우 중국식으로 칭메이주마라고 합니다. 여기 주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실종선 일생 평생의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반려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빨류라는 단어 밑줄 쳤네요. 여러분 밑줄 쳐진 단어들은 필수 단어니까 꼭 외워주시고 25번 他放下了思想包袱. 자, 여기 밑줄 친 빠오프라는 단어는 어떤 보자기로 쌓여진 보따리 짐을 우리가 빠오프라고 하는데 비유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짐, 마음의 부담, 짐을 우리가 또 빠오프로 쓰기도 우리도 마음의 짐이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걸 우리 사상의 짐이라고 해요. 중국식으로 말할 때는요. 그래서 이 짐을 내려놓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放下了包袱 包袱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서 心里轻快多了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칭과에는 여러분들 칭송 이런 단어 아시죠? 긴장되고 위축되어 있던 마음 릴렉스하고 풀어지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칭과, 칭송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6번 볼게요. 警察们重重包围了凶手. 자, 경찰들이 종종 하게 되면은 겹겹이 종종 이성 包围了 포위했습니다. 시용쇼 흉악범 살인자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7번 市场已经达到了饱和状态. 자, 시장은 이미 达到了 어떠한 상태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우리 达到 쓰죠. 达到了饱和状态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달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饱和 포화 그죠? 포화 상태 내용 봐주시고요.
28번. 爷爷的一生 饱经沧桑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할아버지의 일생은 그럼 饱经에서 饱는요. 충분히 아주 많이 이런 뜻이에요. 충분히 아주 많이 겪었습니다. 뭘요? 상상하게 되면은 우리 상전벽해라고 해요. 세상에 뽕밭이 푸른 바다가 되고 바다가 또 뽕밭이 되고 할 정도로 급격한 세상의 변화, 세상의 모진 풍파를 아주 충분히 겪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饱经沧桑이라는 사자성어 같이 한번 써봤고요. 29번입니다. 这些机密文件要妥善保管. 자, 이 기밀 문서들은 지금 주어하고 끊었어요. 이 기밀 문서들은 뭐뭐 해야 합니다. 妥善 하게 되면은 적절히 적당하게 알맞게 뒤에 보통 보관하다, 처리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적절히 적절하게 알맞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 만들었고 30번 볼게요. 这次行动千万要保密. 이번 행동은 千万要 자, 반드시 제발 절대로 뭐뭐 해야 한다. 保密 하게 되면은 비밀을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자, 不能 뭐뭐 해서는 안 됩니다. 이 不能은 완곡한 의미의 금지의 표현도 되기 때문에 뭐뭐 해서는 안 돼요 라고 해석이 되죠. 不能打草惊蛇 打草惊蛇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 척보니 사자성어 같죠? 자, 풀을 이렇게 탁탁 막대기로 쳐가지고 그 안에 있던 뱀이 깜짝 놀라서 먼저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상대방에게 원래는 누설하면 안 될 그런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리 대비하게 하거나 피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걸 나차오징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와야 뭐 해야 한다? 保密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 써봤습니다. 이 단어는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예전에 중국인 친구가 저한테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야 그럼 이거 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약속 지켜. 이랬더니 保密费 이렇게 하더라고요. 약속 지킨 비용 줘 이러더라고요. 나 못 알아듣고 또 막 딴소리 했지. 그래서 保密 하게 되면 뭐다? 약속을 지키다. 비밀을 지키다. 그렇죠? 약속이 아니고 비밀. 비밀을 지키다. 이런 비밀 지킨 비용 내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기억에 남네요. 자, 오늘은요. 쓰기 요약문도 한번 연습을 해봤고 뒤에 필수 암기 문장 안에 사자성어도 꽤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복습을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